오늘도 밥 400g, 계란 4개, 까스리 정식. 안녕하십니까, 까스리입니다. 다음날 좀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으면은 잠자리를 일찍 청하면은 확실히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일요일인데도 자면 안 오지만 침대에 일찍 누우면 생각보다 잠이 일찍 들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수면 시간도 확보가 되고 한 주를 또 개운하게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뭐 상대적 노력, 절대적 노력, 상대적 노력이랑 절대적 노력이랑. 절대적 노력은 늦게 자고 아침에 죽을 것 같지만 오늘 운동 가보자, 이게 상대적 노력이고, 절대적 노력은 아예 일찍 자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날 일을 안 만드는 거죠. 저도 어제 절대적 노력을 지키려고 해봤습니다. 자, 일단 식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밥 먹으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잠깐 중단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한 3년간의 인생에 대해서 브리핑 하는 걸 주제로 간단하게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유튜브를 이왕 시작한 거 솔직히 돈도 확 많이 벌고 싶었었고, 제대로 구독자나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쌓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욕심이나 목표는 좋았는데, 하다 보니 유튜브를 제 삶에 맞춰야 되는데 제 삶이 유튜브에 맞춰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조회수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영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도 뭔가 무리가 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강행을 하다 보니까 머리도 좀, 정신도 이상해지는 것 같고, 몸도 사실 조금씩 아파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다 해서 좀 더 오프라인 삶에 집중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저는 박스를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저한테 이제 응원의 댓글이나 이제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긴 하지만은, 사실 오프라인에서 뵙는 이제 커넥션 회원분들이나 같이 운동하는 동생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은 더 그분들을 더 잘 챙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유튜브는 뭐 현실 세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를 담을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해서 조금 더 그 현실 세계에 집중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원들이랑 함께 잘 못했던 것들도 시작하면서 좀 더 코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싶었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트레이닝이나 누군가를 가르친 티칭에 있어가지고 제가 불확실한 부분이나 이 부분은 내가 진짜 좀 더 역량을 갖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교육을 듣고 막 배우러 다녔죠.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는 게 뭐 학문이고 운동이지만은, 확실한 거는 배우면 배울수록 본인이 하는 말에 자신감이 생기는 말들이 늘어나는 게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를 배우고 싶을 때 누군가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멘토를 찾을 때는 그 멘토나 선생님이 아직도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어떤 그 다음 레벨을 위해서 뭔가를 배우고 있느냐, 그런 것도 그 선생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10년 동안 운동을 잘 가르치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잘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트레이닝이라는 게 아주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연구가 계속되고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정보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원들 중에서도 운동에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찾아보고 매운 거 배우면서 회원들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중간한 코치들이랑 아는 게 비슷해질 건데,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회원들의 수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수준과 코치가 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회원들은 코치를 리스펙하지 않습니다. 박스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오래되고 잘하는 회원이라서 그냥 별 터치 안 하고 그냥 운동시키는, 뭐 그런 건 좋죠. 서로 오래 받고 하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아무리 오래되고 잘하는 회원이라도 코치는 항상 압도적인 존재여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수정을 할 거라든지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코치들이 뭔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사실 운동에만 미쳐있지 뭔가 학코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배우거나 그런 거를 노력을 하는 코치들을 잘 못 봤어요. 근데 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제가 그 과정을 돌아보면, 그런 걸 좀 더 배우면서 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건데 아쉬움이 큰 거죠, 그냥.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배우러 갈 때는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직도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었고, 근데 신기한 게 제가 그런 교육을 들으면서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제 새로운 트레이닝 방법을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다 보니 퍼포먼스가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대회를 나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뭐 세미파이널, 크로스핏 큰 대회 거기에 나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먹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목표는 아주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좀 간직만 해놓고 본인이 무엇을 하면서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는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는 그 과정에서 모두가 다 갈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성공하겠죠. 그냥 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왜냐면 발전 안 하니까 운동이 재미가 없더라고. 맨날 똑같은 무게만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재미가 없지. 근데 그걸 통해서 제 정체기를 깨다 보니까 그걸 넘어가지고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이러면 대회를 안 나갈 수가 없겠는데 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대회를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조롭게 가고 있었는데 제가 한 3년 동안 대회를 안 뛰다 보니까 바뀌었던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도 적응 못한 것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잘 흐려졌던 것 같아요. 운동에 있어가지고 끝나고 생각한 거지만 대회를 몇 년 안 뛰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시합이 아직 좀 멀리 있긴 한데 이대로 가면 되겠네, 무조건 나는 됐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만들어낸 그런 결과들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식단도 소홀하고 뭐 잠도 잘 안 자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몸이 조금 잘 좋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다시 체중이 많이 불고 해서 대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후딱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어느새 대회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대회 참여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처음에 오픈을 측정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해볼까 라고 했는데, 제가 솔직히 제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과정 안에서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남들이 보고 있고 응원해준다 해가지고 내가 더 하는 것보다 그냥 포기하자. 그리고 솔직히 1등만 계속 했기 때문에 뭔가 1등과 아주 격차 있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엄청 낮게 볼까봐 그런 두려움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회를 중도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내고 후회 속의 삶을 좀 살았었죠. 왜 그랬을까? 왜냐면 아직까지 뭔가 내가 1등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신체적인 나이라든지 역량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이나 그런 거 관리를 못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1년 더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나름 체계적으로 잘 보냈던 것 같아요. 또 후회됐던 게 작년에 성적을 좋게 내지 못하는 두려움이라든지 과정에서 스스로 부끄러웠기 때문에 포기를 했던 그것 때문에 대회가 갖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몸소 경험하지 못했던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참아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점도 안 세워진 상태에서 또 1년을 다시 맞이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를 또 많이 겪으면서 1년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안에서 이제는 작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식단도 잘 지키고 휴식이나 이런 것도 수면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는데, 운동을 하다가 컨디션 조절이 실패하는 날들이 가끔 찾아오는데 그날에 사실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컨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냥 살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하면 안 되는 정도의 컨디션이었던 것 같은데, 프론트 스쿼트를 하다가 생각보다 너무 무게가 말도 안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겨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부딪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무게를 낮추고 마지막 세트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블랙아웃이 와가지고 기절하면서 이제 바벨에 발목이 꺾인 상태에서 왜 밑으로 깔려 버렸어요. 자료 영상에 나올 건데 완전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영상만 보면은 진짜 저 사람 살아있을까 하는 느낌이 나긴 나더라고요. 심약자 어린이 시청을 스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하고 다행히 영상을 보면 허리라든지 데미지가 갈 것 같은 포지션이긴 한데 발목밖에 안 다쳤습니다. 근데 이제 발목이 골절이 일어나진 않았고 인대가 조금 이제 심하게 많이 파열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상으로 인해서 한 2주 정도 쉬고, 사실 운동을 하면 절대 안 됐었죠. 근데 이제 제가 말 그대로 말했듯이 작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거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기부스하고, 아마 제 인스타를 본 사람들은 알 건데 그 안에서 또 고강도로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좀 큰 발단인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발단이 됐냐면은 그거는 지금 수업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에피소드 2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업하고 운동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수업 끝나고 왔고요. 일단 운동 시작 전에 전해질 LMNT 하나랑 크레아틴이랑 EAA 먹고 시작합니다. 이제 몸 풀고 오늘 첫 번째 운동
스네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기울드만 이거 쉬고 맞네. 스네치를 끌려서 저거 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받아들이지. 두 개! 하게! 아니나? 계속 밀고 있어. 이거 엉덩이 네. 야.